국악원에서는 국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국악 창작에 관심을 가진 작곡가들에게 국악기의 활용법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쟁 연주자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아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쟁은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악기입니다. 겉모습을 보아하니 가야금과 닮았지만 해금처럼 활을 사용하기도 하고 가야금처럼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 덕분에 차련악기와 발연악기의 특징이 모두 반영된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악기의 장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쟁의 특징을 창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이 아쟁 창작 음악을 고민하는 음악가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쟁은 가야금처럼 네모나고 길쭉한 형태입니다. 길이는 악기별로 차이가 있어서 대아쟁은 약 1m 80cm 정도, 소아쟁은 약 1m 10cm 정도인데요. 두 악기 모두 머리 부분의 돌개와 꼬리 부분의 부들의 줄을 고정하여 이때 만들어지는 장력으로 소리를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각 현에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안족이 있는데요. 이 안족을 좌우로 이동하면 제한된 폭에서 음정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쟁은 머리 부분에 악기를 받치는 다리가 부착되어 있어서 특징적입니다. 다만 정악아쟁의 경우 악기 몸통에 부착되지 않고 초상이라는 것을 별도로 소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활입니다. 아쟁은 나무활과 말총활 두 종류가 사용됩니다. 산조아쟁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나무활 외에 말총활이 새롭게 등장한 것인데요. 지금은 정악을 제외한 음악에서 대부분 말총활을 사용합니다. 이 활은 개나리 나무로 만든 활입니다. 손잡이 부분에 가죽을 덧대거나 또는 색칠을 하여 현이 닿는 부분과 구분을 하고요. 길이와 두께를 음악의 종류나 연주자의 체형에 맞춰서 만드는데요. 손잡이에서 활 끝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고 이 산조에 쓰는 활은 정악 활에 비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법은 말총활과 비슷합니다. 말총활의 경우 민속악이나 창작음악 연주에 편리하도록 개량된 활을 사용하는데요. 재료도 말총활에서 근래에는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털로 바뀌었습니다. 아쟁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발생 시기나 악기의 크기 또는 장르에 따라 다르게 명명하면서 여러 명칭을 혼용하는데요. 아쟁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대아쟁과 소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아쟁은 용도에 따라 정악과 창작음악에 사용하는 악기로 구분됩니다. 칠연아쟁은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정악에 사용되며 고려사 악지에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긴 역사를 가집니다. 이 악기는 당악과 향악의 조율법을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같은 향악곡 내에서도 악곡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향악 조율법을 살펴보면 음역대는 A 플랫으로 조율되는 배중녀부터 C로 조율되는 남녀까지인데요. 악기 소리를 간단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악곡에 사용되는 대아쟁에는 1965년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창단과 함께 등장한 구연아쟁도 있습니다. 이 악기는 관현악의 저음부 연주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악기의 형태와 조율법은 국악원 누리집의 자료집 269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량 대아쟁에는 10현 대아쟁과 12현 대아쟁이 있습니다. 전통음악과 달리 창작음악에서는 화음이 사용되는데요. 대아쟁은 여러 음을 낼 수 있을 뿐더러 정확한 음고로 조연할 수 있어서 화음 연주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현 대아쟁은 계량 대아쟁 중에서도 연주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악기인데요. 기존의 악기의 너비와 길이를 조금씩 넓히고 늘려
10줄로 개량하면서 음역이 넓어지고 음량도 커졌습니다. 음역대는 가장 낮은 음정인 E 플랫2부터 가장 높은 음역인 C4까지 조율됩니다. (12연) 대하쟁은 10현 대하쟁의 저음역을 보강한 악기입니다. 두 개의 현을 늘려서 만들었는데요. 2006년부터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서 저음역의 보강과 반음 연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기의 모습과 조율법은 자료집 270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화쟁은 연주하는 음악의 종류에 따라 악기가 구분되는데요. 산조화쟁과 10현 소화쟁, 그리고 12연 소화쟁이 있습니다. 산조화쟁은 궁중음악에 사용되던 아쟁을 개량한 악기입니다. 그 덕분에 이전까지 저음역의 주요 음만 연주하였던 아쟁은 기존 기악 독주곡인 산조뿐 아니라 창극이나 무용 반주 음악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산조아쟁의 등장은 연주할 수 있는 악곡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산조아쟁은 개방현을 왼손으로 눌러 농현, 전성, 퇴성의 주법을 통해 선율상의 표현을 기존 악기보다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창작음악의 독주 악기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음역대는 G부터 최고음 C5까지 3옥타브 이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본청을 기준으로 줄과 줄 사이의 음정 관계만 존재할 뿐 절대적인 음고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주자의 선호나 악곡의 종류에 따라 음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량 소화쟁에는 10현 소화쟁과 12연 소화쟁이 있습니다. 이 악기들은 산조화쟁보다 정확한 음정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주로 조율된 개방현을 사용하여 연주하기 때문에 요성이나 전성, 퇴성에서 산조화쟁보다는 풍부한 음색, 표현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독주악기로 근래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0현 소화쟁은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 당시에 8현 산조화쟁을 개량하여 만든 악기입니다. 기존 산조화 악기와 달리 창작곡 연주에 적합한 조율법을 사용하는데요. 실음 E 플랫을 도삼아, 다음 줄 레는 F, 그 다음 줄 미는 G, 솔은 B 플랫, 라는 C로 조연을 합니다. 그리고 12연 소화쟁은 10현 소화쟁의 음역 중 저음역에서 C3, 고음역에서 E 플랫 5를 추가하여 조율합니다. 그럼 10현 계량 소화쟁의 연주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쟁은 오른손과 왼손이 각자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며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양손의 주법을 각각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주법 외에도 창작곡에 사용되는 특수한 연주 방법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본 주법입니다. 전통 주법에서 오른손은 활로 소리를 내는 웅궁법과
손으로 직접 소리를 내는 탄연법을 사용합니다. 정악의 경우 주로 웅궁법을 사용하는데요. 활을 형과 직각이 되도록 둔 다음 연주자의 몸통 쪽으로 당기는 방식과 몸 앞으로 미는 방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소각에서는 웅궁법과 탄연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웅궁법으로 연주할 때는 정악과 동일한 방법으로 활대를 활용하지만 정악보다 짧은 길이의 말총활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첩한 연주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야금처럼 현을 뜯거나 튕기는 연주법도 사용하는데요. 다만 현과 현 사이의 간격이 가야금보다 넓어서 가야금처럼 빠른 속도로 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왼손은 농연, 추성, 태성, 전성 등의 주법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다채로운 선율선을 표현합니다. 농연은 문자를 풀이하면 줄을 희롱한다 또는 줄을 가지고 논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즉 줄을 흔들어 내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왼손 검지와 중지를 모아 안쪽에서 왼쪽으로 10cm 떨어진 지점에 흔들어 표현을 하는데요. 정악과 민소각에서 모두 사용되지만 정악의 경우는 진폭을 좁게 하는 반면 민소각에서는 폭과 빠른 속도로 농연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민소각에서는 연주자의 연주 방식과 음악의 특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발현되는데요. 굵게 떨거나 가늘게 떠는 방법 외에도 가늘게 떨다가 굵게 떠는 법, 반대로 굵게 떨다가 가늘게 떠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수제천과 표적만방 중 상령산에서는 풀어서 떠는 방법으로 농연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음정의 변화가 처음에는 느리게 나타나다가 점점 빨라지는 구성인데요. 현을 눌러서 시작한 후 낮은 음정으로 이동하는데 점점 빠르고 반복하여 연주를 합니다. 아쟁의 경우에는 줄을 누르면 음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웅궁법과 왼손의 농연법을 적절히 섞어서 풀어떠는 방식을 표현합니다. 그럼 두 종류의 농연의 소리를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성과 태성입니다. 추성과 태성은 각각 본음으로부터 음정을 밀어 올려 부드럽게 밀어 올리거나 흘러내리는 연주법인데요. 태성은 개방현에서 음정을 눌러서 시작한 다음 개방현이나 또는 특정한 음으로 하향하여 흐름을 이루어 만들어냅니다. 한편 산조아쟁의 경우 본음에서 약 5도 위의 음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다만 약 5도 음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어려운 연주법이기 때문에 선율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면 연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법으로는 전성이 있습니다. 음을 구른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정 음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표현 방법으로는 본현에서 해당 음까지 강하게 눌러준 후 바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각 주법이 실제 연주곡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추성과 태성 그리고 전성이 표현되는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정악에만 사용되는 주법인 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주법 역시 소리를 흔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농용과 비슷한데요. 음을 지속적으로 떠는 농용과 달리 음을 크게 한 번 또는 두 번 출렁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출렁이는 것은 외요성, 두 번 출렁이는 것은 겹요성이라고 명합니다. 또한 기보 방법에 따라 본음에서 한음 이의 음으로 치켜 떠는 것을 두 번에서 세 번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자료집 277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쟁을 활용한 창작곡이 다수 발표되면서 새로운 연주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현악기 주법을 도입한 연주법이 주를 이루지만 현재에는 아쟁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연주법을 연주자나 작곡가가 고안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피카토는 화르 탄력을 이용해서 짧은 음을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아쟁은 화를 현에 밀착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튕겨서 연주하는 게 능하기 때문에 활 손잡이 또는 활 끝과 가까운 부분에서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음을 경쾌하게 내는 데 적합한 연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리산도는 한 음에서 어떤 음으로 상행하거나 하행할 때 미끄러뜨리듯 표현하는 연주법으로 악보에서는 두 음표의 머리를 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활극기를 한 번에 하지만 음의 폭이 넓은 글리산도의 경우에는 여러 현을 순차적으로 눌렀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표현하는데요. 특히 빠른 속도 음에서는 개방현만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음주법은 한 번의 활극기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음을 내는 연주법입니다. 인접한 개방현을 연주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연이어 위치한 현끼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겹음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작곡가가 원하는 하음을 만들 수 있게 활에 힘을 주고 현을 눌러서 마찰하기 때문에 음색에 거칠어질 수 있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양손 주법은 오른손과 왼손을 함께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오른손을 피치하거나 아르코할 수 있고요. 왼손은 주로 피치를 하여 표현합니다. 개방현에서만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연되지 않는 음이 양손 연주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악보에는 라이트 핸드 피치, 레프트 핸드 피치 또는 라이트 핸드 아르코, 레프트 핸드 피치로 기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는 오른손 연주는 음표꼬리를 위로, 왼손 연주는 음표꼬리를 아래로 표기하면 아쟁 연주자들이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꼴레뇨는 활등으로 현을 두드리는 연주법입니다. 활의 나무 부분으로 연주하라는 의미인데요. 매우 짧고 건조한 음색으로 타악기 소리와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음정을 내기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래 현대음악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등 연주는 서양 현악기의 꼴레뇨 트라토와 비슷한데요. 활의 등 부분으로 현을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하지만 아쟁활은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현과 밀착시키기 어렵고 재질의 특성상 소리가 명확하지 않고 그 음량 또한 작습니다. 아쟁은 다양한 음색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각기 다른 현에서 동일 음을 연주한 후에 다시 각기 다른 음정으로 이동하는 주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법은 인접한 현에서 동일 음을 낸 다음 한 현은 놓고 다른 현은 눌러서 음정의 변화를 가져 이동하는 것입니다. 스탑 노트는 활을 현에 밀착해서 정지하는 주법입니다. 활을 갑자기 멈춘 다음 현에 밀착하여 여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서 리듬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슐폰티첼로는 활을 현침 쪽으로 가깝게 이동하면서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소리가 금속적인 음색이 나오고요. 또한 음은 배음이 나오는 효과를 냅니다. 지금까지 아쟁 연주를 위한 기본적인 주법을 양손의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해의 창작 음악에 사용되는 연주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소개드린 여러 연주법이 실제 악곡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연주를 통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쟁은 차련악기와 발연악기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질감의 음색을 들려줍니다. 그만큼 아쟁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다채롭고 풍부한 소리를 가진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창작자 여러분께 영감이 되길 바라며 아쟁의 강점을 잘 활용한 재미있는 무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